자, 순열. 오늘은 이제 순열이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 파트를 공부를 할게요. 연습 문제도 좀 보고.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열한다는 게 줄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쭉 줄을 세우면 순서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열이라는 말 자체에도 어떤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다섯 명의 학생이 일렬로 줄을 서는 거예요. 일렬로 쫙 줄을 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그렇죠. 5팩토리얼이죠. 이거는. 이 5명의 학생을 A, B, C, D라고 하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그죠? 5명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4명, 3명.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5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1부터 5까지 곱한 거, 1부터 10까지 곱하면 10팩토리얼. 그런데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는 거는 여기가 반장이고 여기가 부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부반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0가지가 돼요. 자, 이 경우는 지금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OP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PR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호로 이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몇 개를 R개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의 수예요. 하는 가지수, 방법의 수. 이것을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섰다. 그러면 뭐야? 그 7P3인데 저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10P3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서 여기 몇 개? 3개. 이 3개가 바로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개수. 그러면 자, 7P3을 갖고 예를 들어보자. 7P3은 당연히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7 곱하기 6 곱하기 5예요. 자, 그러면 이 뒤로 4, 3, 2, 1 하면 이게 지금 7팩이야. 근데 원래는 답이 요거니까 다시 뭘로? 4, 3, 2, 1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되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7P3은 분자가 뭐가 돼? 7팩토리얼이고 분모는 뭐예요? 요게 4팩토리얼이에요. 4팩토리얼에서 4는 어떻게 나왔을까? 7 빼기 3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NPR은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17쪽, 18쪽, 19쪽까지 갔어요. 그럼 19쪽에 맨 밑에를 보면 기본 정석에서 1번 NPR은 n-r팩분의 n팩이다. 단 R은 0부터 N까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지. 3P5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NPR에서 R이라는 건 R하고 N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같아도 괜찮아요. 같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같을 때가.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R은 0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R이 0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또는 R이 N이 됐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 NPR이 n-r팩분의 n팩이다 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NP0는 어떻게 돼요? NP0는 R이 0일 때잖아. R이 0일 때는 뭐야? n팩분의 n팩이니까 뭐겠어? 1이에요. 하나도 안 뽑는 거야. 하나도 안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자, 그러면 NPN은 뭐가 돼? R에다가 n을 넣으면은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NPN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n개에서 n개를 뽑아갖고 일렬로 다 줄 세우는 거니까 이 NPN 자체가 n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n팩이거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하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0팩토리얼을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0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팩토리얼에 0을 붙여서 0팩토리얼 하면 그냥 1입니다.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만 하면 이 공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다가 0팩토리얼이 등장을 했다. 이거 1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쪽의 맨 밑에 기본 정석에 1, 2, 3번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쪽에 보면은 요거는 연산을 하나 해보자. 20쪽에 유제 2-3번을 해보세요. 요걸 잘 기억해. 요거를, 요 모양을 유제 2-3. 됐어? 유제 2-3. 이게 기본 문제고요. 그래, 금방 안 나와. 유제 2-3은. 유지해야 돼. 유제야, 유제. 유제 2-3.
잘 안 되죠, 이거.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하고 r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이게 문제예요. 자, npr은 뭐라고? n-r 팩분의 n 팩이에요. 그러면 좌변은 요거고 우변은 요건데, 그럼 정리를 해보자, 얘를. 자, n-r 팩 분의 n 팩은 6 곱하기 요건 뭐야, 그럼 요거는? 지금 요게 n-r 팩이라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빼서 팩토리얼 한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를 빼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n-r 팩이에요. 분의 n-1 팩이에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은 n 팩토리얼은 6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자, 8팩분의 9팩이 뭐야? 9죠? 이거 1부터 8까지 곱한 거고 1부터 9까지 곱한 거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5팩토리얼은 x 곱하기 4팩토리얼이야. x는 얼마예요? n 팩토리얼, n-1 팩토리니까 n-1 팩토리얼로 약분하면은 n은 얼마예요? n은 6이에요. 자,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걸 푸는데, 자, 3 곱하기 n이 6이야. 그러면 5pr이죠. n이 6이야. 요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은 뭐야? 6-r팩분의 6팩이에요. 자, 먼저 정리를 해보자. 양변을 5팩으로 나눌 수 있겠지? 5팩으로 나누면 이쪽은 1이 되죠.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8팩분의 1 플러스 9팩분의 1이 있다고 그래요. 자, 통분을 해보자. 뭐로 통분을 하겠어? 9팩으로 통분하겠지. 그럼 얘가 9팩이 되려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그럼 분자분모에다 같이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팩분의 10이에요. 그러면 8팩하고 9팩이 있을 때 우리는 9팩으로 통분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9팩이 좀 더 큰 수예요. 통분을 해보자. 5-r이 있고 6-r이 있고 6-r이 크죠. 얼만큼 커요? 1만큼 크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9팩으로 통분을 하겠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요 8보다 1이 더 큰 놈이 9거든? 그러니까 요 9를 곱하는 거예요, 분자분모에. 그럼 분자끼리 같겠지, 이제. 아니면 8팩이 작으니까 양변을 8팩으로 나눠서 8팩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9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데, 자, 분모를 같게 만든다면 5-r보다 6-r이 1이 더 커요. 그러니까 6-r을 분자분모에 곱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6-r을 곱하면 6-r 팩이 되고 6-r이 되죠. 그러면 요거겠네요. 18-3r은 6이네요. r은 얼마야? 자, 넘어가서 21조.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지금 한 것처럼 통분해가지고 우변을 정리를 해서 좌변과 같다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얘는 중요한 공식이 아니고, 공식은 이제 조합에서는 중요한 공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산 연습 그냥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밑에 어드바이스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면 돼요. 자, 22쪽으로 가서 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래도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어드바이스는 꼭 읽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22쪽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을 일렬로 세운다 뭐예요? 그냥 10팩토리얼이죠. 2번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럼 뭐야? 10p3이죠. 3번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90이래요. 90은 뭐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나가다 보면 10 곱하기 9에서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10명에서 몇 명 뽑은 거야? 2명 뽑은 거예요. n은 2입니다. 자, 23쪽.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제 순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직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원순열 요렇게 직순열이라는 거는 일렬로 늘어뜨리는 거예요. 일렬로 요게 고1이에요. 요게 고1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요게 확통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원래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고1 때 배우고 이걸 고3 때 배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 까먹어, 애들이. 자, 중복순열은 뭐야? 중복순열은 한 번 뽑은 걸 또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한 번 써먹은 놈을 또 써먹어갖고 또 나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복순열이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A, B, C, D 이런 게 아니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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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뭐 이런 걸 갖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순열은 동그랗게 나열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 아니면 오각형 모양 이런 식으로 원순열 또는 다각형 순열. 자, 그러면 직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순열에서 일렬로 늘어뜨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의 이 유형이 이 직순열에서 고1 때 배우는데 이게 여기에 다 영향을 다 줘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이 원순열에서 동그랗게 둘러왔는데 둘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적용이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이웃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웃한다 그러면은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어떡하냐면 아,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는데 자, 내가 이런 거 수업할 때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림이나 기호나 표를 이용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해야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꼭 틀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학생을 3명을 A, B, C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4명이야. 그럼 P, Q, R, S 이렇게 써. 그러니까 딱 보면 7명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랬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선다? 원래 여학생 셋,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면 몇 가지야? 그럼 7팩토리얼이지. 근데 여학생 셋이 이웃하여 서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얘네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하나로 묶어. 그러면 하나, 몇 명이 된 거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5팩이죠. 그런데 이 5팩토리얼 속에는
이 여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들이 또 생겨나니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네요. 이게 1번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경우에서 뭘 빼면 돼요? 여학생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경우가 몇 가지야? 여기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이거잖아.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가지수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뺐잖아. 그럼 틀린다고 이게 답이. 왜 틀려요? 자, 여학생끼리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 그래봐. 야, 여학생들끼리 너희들끼리 같이 이웃해라. 떨어지면 안 된다. 네 하고서 이렇게 설 거란 말이야. 가지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안 뺐잖아요. 이건 지금 3명이 이웃하는 경우만 뺀 거잖아.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 이웃해라 라면은 여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3명이 다 각자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3명이 붙어 있는 경우만 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더 뭘 빼야 돼? 2명이 붙어 있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여학생 2명만 붙어 있는 경우는 A, B만 붙어 있고 또는 A, C만 붙어 있고 B, C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요 A, B는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걸 계산해가 좀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대를 먼저 배열해요. 이게 모든 순열에 다 적용되는 거야. 상대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그럼 어떻게 상대라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 누가 상대예요? 남학생이에요. 그럼 남자애들 먼저 줄 서라 이거 남자애들. 그럼 몇 가지야? 4팩이죠 그게. 그러면 남학생이 먼저 줄을 서면은 그게 4팩인데 자 남학생이 P, Q, S, R 이렇게 줄을 섰다고 그래. 그럼 여학생 A, B, C가 자 우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군데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4군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나 일로 들어갈래 라고 했어. 그럼 B는 요런 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하니까. 그 B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로 줄어드는 거죠. 4군데로. B가 일로 갔어. C가 일로 갔어. 이렇게 되면은 P, A, Q, B, S, R, C가 돼서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뭐라고 해야 돼? 5P 3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다른 순열에도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항상 문제를 보면 순열에서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저게 대부분이에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웃한다 하나로 묶고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를 쭉 먼저 줄 세우고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이 정도 하고 밑에 유제도 집에 가서 풀어볼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확인 안 할게요. 자, 기본 문제 2-5 스페셜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에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를 구하라. 자, S, P, E, C, I, A, L
뭐야, 철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7개네요. 자, 1번. 일단 이 스페셜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은 총 7팩토리얼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온대요. 그럼 S가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오면은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5팩이죠, 그냥. 2번. S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대요. S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 그러면 S하고 P가 야, 우리 사이에 문자 2개를 집어넣자. 그러면 S하고 P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뭐야? E, C, I, A, L이란 말이야. 그럼 S랑 P랑 우리 사이에 2개를 집어넣자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죠. 자, 항상 구체적으로 기호 그림표를 이용해서 쓰면서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야. 5가지. 2가 왔다고 그래.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 C가 왔다고 그래.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야, 너랑 나 사이 2개의 문자가 왔는데 그럼 너랑 나랑도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래, 바꾸자. 됐죠? 그럼 이건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럼 탈락된 놈들이 누구야? I, A, L이죠. 그럼 이제 이거는 한 덩어리로 끝난 거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S하고 P하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자, 그게 이제 이런 문제.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유제는 좀 너무 쉬운데 부모와 여기 몇 명이야? 3아이야?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아이고, 아주 화목한 집안이야. 그런데 사진을 찍을 거야. 사진을 찍을 건데 부모 사이에 2명 애들을 놓자. 그럼 부모가 A, B고 자식이 A, B, C, D, E라면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사이에 애들 둘 끼워 넣읍시다. 그럼 여기 둘이 오는 거죠. 그게 뭐야? 5 곱하기 4예요. 그죠? 그리고 자리를 바꾸자. 그게 2예요. 2팩. 그리고 남는 자식이 셋이니까 한 덩어리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가 나올 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모든 경우를 구하라.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그러면 모음하고 자음을 일단 구별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모음은 E, I, A죠. 그럼 자음이 S, P, C, L이네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양쪽에 자음이 와도 되고 이쪽만 자음이 와도 되고 이쪽만 자음이 와도 되겠지. 그러니까 양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플러스 앞에만 자음이 오는 경우 플러스 뒤에만 자음이 오는 경우 해서 3가지를 더하느니 차라리 모든 경우에서 뭘 빼면 돼? 모든 경우에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자. 그럼 모든 경우는 7팩이죠.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요 모음 3개를 양 끝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야? 3P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자, 이때 구체적으로 2가 오고 I가 왔다고 하자. 그럼 얘는 탈락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은 자음하고 모음하고 뒤섞여 갖고 여기서 쫙 줄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5팩이에요.
자, 여기도 내용이 쉬워서 넘어갑니다. 자, 25쪽.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나열을 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5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냐? 자, 일단 1, 2, 3, 4, 5를 가지고 다 나열을 한다. 그럼 뭐야? 1, 2, 3, 4, 5를 나열을 한다. 1번 뭐예요? 5팩이죠 그냥. 5팩 얼마지? 120. 120까지. 자, 2번 32,0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모두 몇 개냐라고 했는데 지금 5자리 자연수에서 32,000보다 작대요. 이것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데 사전식 배열은 우리가 사전을 펼쳐서 보면 요즘은 뭐 다 전자사전 쓰겠지만 어쨌든 종이책을 갖고 생각을 해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 끝나야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1, 2, 3, 4, 5를 가지고 5자리를 만드는데 32,000보다 작다면 1로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32,000보다 작겠지. 그러면 이 뒤로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팩이죠.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다 작겠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되 1로 시작하는 거는 다 작겠지. 그럼 요건 몇 가지야? 3팩이네요. 그 다음은 다 크겠지. 그러니까 32,000보다 작은 건 요거 더하면 돼요. 자, 이 중에서 5의 배수가 모두 몇 개냐 그랬어. 그러면 5의 배수는 5자리인데 끄트머리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로 시작하면서 끄트머리가 5가 되는 거는 몇 개야? 3팩. 2로 시작하면서 끝에 5가 되는 거는 3팩. 1로 시작하면서 끝에 5가 되는 거는 2팩. 끝이죠. 요게 다해. 요걸 더하면 돼. 자, 사전식 배열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면은 A, B, C, D, E, F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면 단어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6팩이죠, 6팩. 6팩이 얼마죠? 720개예요. 자, 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D, B, C, A, E, F는 몇 번째냐라는 유형. 해봐. (390) 390? 자, 해보자. A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 되겠지. 그러면 뭐야? 5팩. B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야 되겠지. 5팩. C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야 되겠지. 5팩. 그 다음에 D, A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야 되겠지. 4팩. D, B, 그 다음에 C야? 그럼 D, B, A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 되겠지. 3팩. D, B, C에서 남은 게 D, B, C면은 남은 건 A, F니까 바로 A, F잖아요. 한 개죠. 요게 답이에요.
391이네요. 이런 유형하고 두 번째가 더 어려운 유형인데, 그러면 432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유형 알겠지?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A로 시작하는 게 뭐야? 120개. B로 시작하는 거. 합하면 누적하면 얼마? 240이죠. 아직 더 가야 되겠네. C로 시작하는 거. 누적하면 360이죠. 그럼 D로 시작하는 거 누적하면은 480이니까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DA로 가는 거는 4팩이니까 24 추가시키고 DB로 24 추가시키고 해서 요 432로 자꾸 접근해 가는 거죠. 두 가지 유형.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전식 배열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에요. 자, 중복순열은 이 NPR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데, 뽑은 걸 또 뽑아요.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 두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 그럼 뭐야? 식으로는 3P이죠. 이게 뭐야? 6가지죠. 실제 나열해보자. AB, AC, BC. 그러니까 요거를 안 빠뜨리려면 AB하고 BA, AC하고 CA, BC하고 CB 이렇게 하면 6개예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시켜야 돼? 그렇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A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세 개에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써요. 3파이 2 이렇게.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나열하니까 이렇게 두 칸이 생기는데 얘도 두 칸이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그 다음은 두 가지. 근데 얘는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당연히 세 가지고 두 번째에 또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NPR이 n-r 빼분의 n팩이었잖아. 자, n 파이 r은 뭐예요? n의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헷갈리지 말고,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딱 떠올리면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뽑은 놈 계속 또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r이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만 여기서 r은 상관없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두 개에서 5개를 뽑는 거야. 또 뽑은 놈 또 뽑아갖고 쫙 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AB라는 문자에서 5개를 나열하는 건 뭐야? AAAA 이래도 되는 거고 ABB, AAA 이래도 되는 거고 상관없단 말이야. 그것이 몇 가지야? 2의 5제곱까지가 있다라는